할아버지 삼국유사 16화 황룡사와 신라의 3대 보물편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4월 초파일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먼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인도 태양력인 4월 마늘일을 붓다 시타르타의 탄생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중 보름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567년 전 시타르타 왕자가 탄생하여 일반에 들 때까지 그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그래서 모든 경제는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시작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2567년 전 마야 부인은 시타르타 왕자를 임신하고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던 도중 4월 보름날 룸비니 동산에서 진통을 느끼고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서 시타르타 왕자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산도가 아닌 겨드랑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작가가 추정하는데 제왕절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출산을 하다 아이와 산모가 죽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기원전 이집트 왕가에서도 제왕절개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 분명 제왕절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제왕절개의 후유증으로 마야 부인은 일주일 후 돌아가십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뒷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신라의 3대 보물 하면은 황룡사 장육 3종 불상과 황룡사 구청 목탑 그리고 천사옥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만파식적이나 박흑개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검책은 신라의 보물은 맞지만 3대에는 들지 못합니다. 그럼 황룡사 장육 3종 불상이 어떤 것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먼저 신라 황룡사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황룡사는 현재 존재하는 사찰은 아니지만은 역대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가 다 아는 경주 불국사가 1100평 정도의 규모인데 황룡사지의 규모는 8배인 8800평이니 가히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룡사의 자세한 이야기는 17화 황룡사 구천 목탑에서 하기로 하고, 황룡사는 진흥왕이 7세의 왕위에 올라 나이가 21세가 되던 553년 진흥왕 14년에 진흥왕은 이때부터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하게 됩니다. 월성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땅을 파자 그 자리에서 황룡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을 포기하고 사찰로 고쳐 짓게 하여 절 이름을 황룡사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절터는 과거불인 가섭불의 연회 자식이 있던 곳으로 가섭불 시대부터 있었던 절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라 땅의 부처가 사는 땅이라는 신라인들의 불교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섭불은 과거의 부처를 말합니다. 전불시대라 그러죠. 따라서 신라 불교는 인도 불교보다 먼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석가모니 불 시대고 미래는 미륵부처의 시대입니다. 황룡사는 국가적인 대찰로서 진평왕의 천사옥대와 더불어 황룡사 구천 목탑과 장육 3종 불상은 신라의 3대 보물로 숭상받아 왔습니다. 신라의 국가적인 행사와 우환이 있을 때 황룡사에서 고성 백인을 모셔 백고자를 설치하였고, 왕이 친히 예불한 장소로 황룡사 외의 곳에서는 왕이 직접 예불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만큼 황룡사는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삼국유사 기록의 대표적인 것이 원효가 자의 대비의 내종량 쾌우를 빌며 그 유명한
금강산매론을 황룡사에서 강설했다는 기록입니다. 이 금강산매경론은 당나라에 가지도 않은 원효가 당시 세계 최고 문화 선진국인 당나라에서 칭송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강산매경론은 당태종의 명을 받고 천축에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온 최고의 법성 현장 서유기 속에 놓는 삼장법사를 말합니다. 현장이 가지고 왔지만 워낙 어려워 해석하지 못하고 산경으로 창고에 처박아 두었는데 원효가 65세 681년 풀이해 금강산매경론이라고 이름 붙여 황룡사 백고자에서 강설했다고 합니다. 당나라 현장법사가 해석하지 못한 금강산매경론을 신라땅 원효가 해석하게 된 사연을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왕의 어머니 자의대비가 내종량으로 백악의 무효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신문왕의 어머니 자의대비는 원효와 아유타 공주, 요술공주를 말합니다.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사람입니다. 원효에게는 처남댁이 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당나라 사신이 신문왕에게 인사차 자의대비의 병환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신이 당고종의 두째 딸 남편공주도 내종량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완치되었다는 정보를 신문왕에게 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신문왕은 당장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명약을 수소문합니다. 신라 사신은 뜻밖의 산속에서 도인을 만나 30장 정도의 순수가 뒤죽박죽인 상경을 얻어옵니다. 도인이 말하길 이 상경의 순서를 바로잡고 백고자를 열어 경을 해석하면 대비마마의 병환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상경은 원래 영궁에 있었던 것인데 사람의 장단지에 넣어 세상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신이 가지고 온 상경은 당나라나 신라에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권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효가 소달구지를 타고 황룡사로 오면서 상경을 해석해 인황백고자에서 사자우를 토합니다. 이후 금강산매경에 론 보살이 쓴 책에만 붙이는 론 존칭을 붙입니다. 인도의 고성 진나보살이 화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모두들 입을 모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원효는 분황지 진나란 존칭을 받습니다. 신라 서라벌 분황사의 진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황룡사는 고려 고종 25년 1238년에 몽골이 침략으로 소실되었고 현재는 그 터인 황룡사지만 남아있습니다. 황룡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뿐만 아니고 삼국사기에 어느 사찰보다도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기록에 나타난 각종 건축의 여력을 진흥왕 창건 이래 선덕리왕 대의 구청탑이 완성될 때까지 90년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흥왕 14년 553년에 창건이 되었고 진흥왕 27년 566년에 1차 공사가 완공됩니다. 진흥왕 30년에 주의장우가 완성, 즉 담을 다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진흥왕 35년에 장육 존상 불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진평왕 6년에 금당이 완성되고 선덕여왕 14년에 구청목탑이 완성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진흥왕 14년 553년입니다. 황룡사가 착공한 지 17년 만에 절을 완공하자 울주 사포, 지금 울산의 곡포를 말합니다. 울산 곡포에 큰 이상한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 배를 조사해 보니 배에는 많은 금과 쇠가 가득 실려 있고 한 장의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도의 아유광, 아유광은 아소카 왕을 말합니다. 아소카 왕이 철 5만 7천 근과 한근 7만 푼을 모아 석가 삼돈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축원하기를 부디 있는 나는 닿는 나라에 가서 잔육 존상이 모습을 이루기 바란다. 그러면서 견본으로 부처상 하나와 보살상
둘을 시를 보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흥왕은 배에 있던 철과 금으로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하여 이름을 잔육종상이라고 붙였습니다. 아소카 왕은 부처님보다도 100년 늦게 태어나 천축의 대황화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늘 직접 부처님을 공양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큰 불상을 만들려고 3번이나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아소카 왕은 자신의 공덕 없음을 알고 철 5만 7천 근과 황금 7만 푼을 있는 닿는 곳으로 보내기로 하고 배에 띄워 보냅니다. 배는 망망대해를 타고 큰 나라와 500개의 중간 나라, 작은 1만 나라를 거쳐 불상 주조에 애를 썼지만 끝내 만들지 못하고 1000년이 지나 마지막으로 닿은 곳이 동방의 작은 나라 신라였습니다. 신라는 진흥왕이 황룡사를 17년 만에 완공하였던 바로 그 해입니다. 잔육종상을 흔히 장육불이라고 하며 불상의 키가 1장 6척 즉 16척이라고는 말입니다. 한 척을 30cm로 환산해도 약 4m 80cm가 되는 거대한 불상입니다. 이러한 1장 6척의 부처님이 완공되었고 잔육종상은 황룡사에 모셨는데 575년 부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발 뒤꿈치를 적셨다고 합니다. 진흥왕의 죽음을 예견했다는 것이라고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흥왕과 삼총격인 법원왕은 말년에 머리를 깎고 출가한 왕입니다. 금당터에서는 9.5cm 크기의 흙으로 구워낸 불상의 손가락이 나왔는데 신라 불상의 일반적인 비례로 계산하면 불상이 약 4m가 넘는 크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976년 황룡사지 발굴 때 잔육종상 머리에 나발 4개가 달린 파페니르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발은 쉽게 말해 불상이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잔육종상이 크고 아름다운 불상이었던 만큼 나발도 비례해서 상당히 크고 고귀한 것입니다. 나발 파페는 지금 경주발굴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황룡사 역사문화관에 출토된 나발로 복원한 잔육종상의 머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는 길에 우리 꼭 한번 둘러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화 두 번째 보물 황룡사 국천 목탑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